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의하게 좀 앉아주세요. 가서 사과를 드리고 하세요. 뭘 사과하는지 모르면 속기록을 보시면 되잖아요. 수십 배 더한 말들이 여러 번 계속됐으니까 하는 말이죠. 신동욱 의원, 손가락질 치워요. 자,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 앉으세요. 질의 순서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합니다. 곽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회의장 소란 행위와 회의 진행 방해, 위원장에 대한 또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고성과 반말에 대해서 고성과 반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회의 진행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시된 걸 좀 갖다 주세요. 국정감사의 위원장을 있습니다. 내 순서잖아요, 내 순서. 좀 앉으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내는 장면이에요. 일어나서 앉을 줄도 모르고. 내 밑에처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공정하게 하세요. 앉으세요, 좀. 업사입니까? 앉으세요, 좀. 제 때가 뭐예요 지금? 아니, 날 기억하고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몇날 며칠입니까? 내가 보시면 갑자기 발언도 정리시키다니까요. 아직 안 끝났나요? 제가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어제 나가서 역사 얘기를 아주 이상한 매도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아주 매도를 하고 법정에 가지고 현장 감사를 여러분 사법을 짓밟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은 사과해야 해요. 그걸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뚫리냐고 이사를 말하면 됩니까? 언론에서 그만 기자 앉아. 아니에요. 방송 좀 하십시오. 본 시간인지 제발 방송 좀 하십시오. 자,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는 위원이 국회 규칙을 위반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회의장 질서 유지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곽규택 의원님이 그 속기록 등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 지금도 방해 중입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할 수 있게끔 회의 분위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거를 하는데 그래? 앉으세요. 조배숙 의원님 앉으세요. 자, 곽규택 의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앉으세요. 이런 거 물어봐. 또 하나 트리플 구이노키타 또 뭐 있어? 그 내가 가다미 그냥 놔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또 위원장 속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체증해 두십시오. 선진화법 위반 잘 체증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성석준 그리고 신동욱 전부 다 위원장석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잘 체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발언 시간은 정지시켜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고 전부 다 앉아주세요. 제가 발언을 좀 하게. 성석준, 신동욱 위원장석으로 가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모두 채증해 주십시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주세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성석준, 신동욱 조배석 위원장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채증해 주십시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위원장을 따라주세요. 국정감사에 여러분 위원장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을 아직도 새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를 다시 새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을 새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를 새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앉아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송석준, 신동욱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채증해 두세요. 제가 수십 번 더 이야기했어요. 윤석열을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김건희를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나경원 의원 내 차례예요. 들어와서 앉아요.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지. 나경원 의원 앉아요. 내가 질의하게. 앉아야죠. 내 순서인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멈추고 마이크를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앉아요. 내가 발언하게. 켰으니까 마이크도 꺼야죠. 곽규택 사과를 정식으로 하세요. 곽규택 의원 사과를 정식으로 하세요. 곽규택 의원 사과.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면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만한 상황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근데 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권한을 위원님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제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제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석을 애워사시거나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계속 방해를 하시면 갑자기 무슨 사과를 요구하냐고요? 퇴장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장 명령을 내리기 전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과를 왜 합니까? 아니 의사진의 말을 달라고 해서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무슨 사과를 해야 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도망갔군요. 예? 사과를 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있는 제자리에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사과를 설명을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 느닷없이 사과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계속 경고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박규택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진화법 위반. 느닷없이 사과 요구하면서 사과하세요 지금. 신동욱 의원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에이,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옆에서 옹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성규를 좀 잘 시키시라니 저희는 옹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뭐 제가 감지는 여러 가지 아빠를 오시라 아빠를 앉으세요,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앉으세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앉으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중진 의원답게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조선 의원들이 배웁니다. 나경원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공정하게 적당히 하시고 앉으세요. 네. 품위를 유지하세요.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익선해요. 박규태 감사합니다. 아니, 제발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왜 자꾸 부추기십니까? 잘못했다. 사실은 그러지 마라. 가르쳐 주셔야지. 옆에서 부추기시니까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다시 들으지 마요. 지금 회의록을 보세요. 그걸 보고도 잘못을 못 느낀다 아무도 하면 한 적 그건 없고.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한 적 없어요. 그건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잘못을 안 느낀다면 무슨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요. 자, 이미 학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미 이 상황에 이르기 전에 회의 속개 직후에 서영교 위원이 국정감사 발언권, 질의권을 얻어서 지금 신문할 순서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회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곽규택 의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회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곽규택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면서 무엇을 사과해야 되느냐 해당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성어로. 네.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저도 마이크 주십시오. 저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했지만 운영하시세요 왜? 사람 타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타협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국회법 제166조에는 마이크를 주십시오. 자, 국회법 제165조 선진화법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잘못은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회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치되어 있고 166조 국회 회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퇴거 불응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걸 위원님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립니다. 자,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정치하는 거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 정치하는 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요청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면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나가도 좀 조용히 나가요. 방해하지 말고. 아, 시간 좀 잠깐 꺼주세요. 절대 권한이 아닙니다. 아, 질문하게 좀 조용히 나가요. 나가더라도. 위원장님 발언권 정지를 왜 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셔야 이거는 법이에요. 직권남용이라고요 이게. 무엇이 평가적입니까? 저게 전략이에요. 4시간 감사하는 거.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예. 감사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뒤에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최재 감사원장님, 윤석열은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렸습니다. 국민이. 맞습니까? 예. 윤석열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까지 감옥 갔습니다. 부의 제로라고 하더니요. 윤석열도 김건희도 감옥 갔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유병호,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 가듯이 유병호가 만났던 유병호의 선배 이상민 감옥 갔습니다. 주요 기관에 단전 단수 하려던 게 들켰지요. 며칠 전에 나온 CCTV, 재판장에서 공개된 CCTV를 보니 이상민, 한덕수와 낄낄 웃으면서 수천 명 잡아가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권력이, 이런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현재 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이 윤석열의 돌격대가 되고 윤석열이 월성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하니까 월성 원전 감사하고 사무총장, 예. 월성 원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시행이 됐고요. 지금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 쓰레기, 유병호가 말한 B 쓰레기 M 걸레는 누굽니까? 저는 모릅니다. 배궁규 장관을 B 쓰레기, 문신학을 M 걸레 이따위로 말을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견제하고 공직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권력에 충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최재 원장님? 네. 21g 대표 와 있습니까? 네. 나오세요. (21g) 대표 이름이 뭡니까? 김태영입니다. 21g은 김건희 V제로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저희가 전시 디자인 시공을 맡았던 업체였었고 기획사 대표로 있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김태영 대표 후원했습니까? 저희는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업계에서 디자인 시공을 맡아줬었을 때, 그럼 시공을 맡았던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저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공사를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g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하고 관계가 있었다면서요? 시공했다면서요? 그럼 누가 소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몰라요? 뭐 비서실에서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 특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대표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21g이 관저 증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증축했어요? 종건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증축했습니다. 종건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의뢰받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별도 계약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별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요? 21g이 소개한 회사 아닙니까? 저희가 소개한 건 아니고 종건 업체들을 알고 있냐고. 종건 업체를 같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증입니다. 위증입니다. 위증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최재 감사원장. 예.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사항 때문에 증축 범위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사관리본부가 문서를 보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이건 특정위원이 그 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고요. 특정위원이 누구예요? 조은석 위원입니다. 그 내용 이때 회의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뭐 다 여러 가지 들었죠? 말은 예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증축을 요구하는데 증축하면 돼요? 안 돼요? 21g은 증축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을 축소할 수 없다. 이 얘기 들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은석 위원이 저런 얘기를 했었는지 좀 정확히 제 기억은 안 납니다. 자, 그때 위에 많은 얘기를 했었기 읽어보세요. 때문에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문서를 모두 보냈어요. 극단적으로 그 본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이 감사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다는 의미는 아니 지금 최재 그런 본부장은 예. 최재 원장은 당시 어떤 얘기했어요? 최재 관저 맹탕 감사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 들어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 그렇게 청구가 말씀드립니다. 들어왔는데 예. 시간 좀 더 주시. 1분 더 드리세요. 1분은 아까 빼앗긴 시간이고요. 저들 때문에 2분 더 주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네. 1분 넣고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자료를 보세요. 제재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나? 자, 21g을 누가 소개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한 결과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른다고 김호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그것을 알아내는 게 감사원 아니에요? 자, 21g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저기는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방 화면 올려주세요. 흰옥기 땅하고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들었답니다. 김건희 건진법사 사옥을 1분 더 넣. 1분만 더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g 대표 김건희 V0와 관계가 있는 21g 대표 관저 공사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봐왔겠죠? 2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저에 다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린 골프장이 들었고 흰옥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21g을 시켜서 다다미빵을 넣었어요. 감사원장, 예. 그 내용 알아요, 몰라? 온 국민이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관저에 있을 거다. 관저는 중축이 되었고 그 중축에는 골프장이 들어가 있을 거다. 설마 또 중축이 되었다. 21g은 증축을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데를 불러다가 증축을 하면서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오고 흰옥기탕이 들어오고 다다미방이 들어가고 개수영장이 들어오고 일본식 정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서슬퍼렇던 윤석열 감옥 갔어요. V0 윤석열을 배후 조종하던 김건희 감옥 갔어요. 특검이 이렇게 흰옥기 방이 들어가 있는 다다미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원이 가보고 몰랐어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유병호 감사, 유병호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윤석열의 돌격대, 이 모든 걸 가리기 위해서 원전을 감사하고 통계청을 감사하고, 통계청은 전부 다 경찰이 부여이 냈어요.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이에요. 오늘 다다미방이 드러났어요. 다다미방이. 좀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관저 감사를 1차, 2차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1차 감사 때는 사실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급 보안 시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요. 1차 감사 때, 2차 감사는 지금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차 감사고요. 1차 감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 내놓은 1차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감사 때는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건 여기 21g 대표님도 계시지만
관저 이전에 따른 뭐 증축공사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에 그 계약 업체들이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격 업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감사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차 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말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들어갔고 그 업체는 증축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거 다 감사 결과에 밝혀서 보고 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업체 듣도 모두 못한 21g이 들어갔어요. 21g이 들어가서 증축 얘기가 있어요. 그럼 21g은 어떤 회사인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감사 밝혀냈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 보고서 적시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알아보자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최재 감사원장과 이 모든 걸 다 하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한 게 감사위원 회의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위원 회의록 지금 기사로 보도로 나와서 나온 거 못 봤어요? 내용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나는 이제 봤는데 어떻게 지금 벌써 봤어요? 아니요, 신문 기사를 본 게 아니라 회의록은 저희들이 내부 문건이니까 저희들이 보죠. 근데 조은석 감사,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감사위원 감사 가서 이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죠. 네.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고 그 감사위원 회의록을 의결하면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달령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우리 가는 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모든 국민은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21g은 누구야? 김건희하고 21g은 무슨 관계야? 이게 모든 사람의 의혹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21g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김호진왈 저희도 모릅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게 감사원장 아니에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사람이 감사원이고 그걸 짓밟은 게 유병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 네. 그 서류에는 그러면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부분이 다 누락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21g 업체가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지 않은 21g이 계약을 했는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다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부처로 하여금 고발 내지는 뭐 제재 각종 그걸 하도록 아니, 아까 조치한 사항이 나옵니다. 1차에서는 1급 보안시설이어서 들어가 보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했다 그러신다면 네. 지금 그 서류에는 그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적한 2층의 여러 가지 각종 관저에 불필요한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누락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당 밀방이라든지 골프 네.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 감사에서는 지금 서류에 다 누락돼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누락시켰군요. 아닙니다. 그런 아까 중점이 틀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말씀 2차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1차 감사 보고자료 자체에 재료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은 올라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료사 1차 네, 들어간 재료에 그럼 다다미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한우끼 탕에 필요한 뭐 1차 감사에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제가 2022년 2월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면으로도 그렇고 서면으로도 그렇고 그 감사원에서 유선으로도 질의받으면서 계속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증인으로서는 자재 이 납품된 그 품목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게 상당히 다 작년 기재가 돼 있다 9월 이런 말씀이네요. 서류에도. 작년 9월에 또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군요. 현장을 못 거기 받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들은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업체의 그 자격 유무를 갖다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재료가 들어왔고 그 재료가 뭐 적정한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우면허였군요. 그렇지 인테리어 않습니다. 업체는 맞죠. 근데 그 우면허 증축 없는 회사를 데려다가 지금 증축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건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축 부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증축 부위가 나오게 설계 되면서 변경은 그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내려왔습니까? 그 설계가 변경된 것은 공사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그 설계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5월 중순 이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부터가 수상하군요. 그러니까 그런 수상한 점이 다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가 근데 직무 감찰, 수사관님께서 회계 감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납품하는 자재 이런 것들은 다 누락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원장님께서는 내용 자세히 담당자가 아니셔서 모를 수 있으시겠지만 그 수사관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면이나 뭐 서면 조사를 통해서 다 내용 저희가 제출 드렸었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 감사원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차 감사 보고서 자체에 그런 그 세세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는 변호로- 그런데 됐습니다. 네, 감사는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혈세 낭비가 있는지 여부 때문에 예산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 감사를. 예. 네, 그런데 그거 우리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됩니까? 근데 이게 그 국민과 의도를 가진 어떤 일부러 어떤 건 은폐하거나 어떤 건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것 뿐이죠.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네. 2025년 국가기관 신뢰도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42.3%에 달하는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제가 잘 감사원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업무보고 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감사원장님 때문에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저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관저 감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감사는 부실 감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감사는 굉장히 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주의 통보 수준의 솜방망이 결과를 발표하셨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 관계자로부터 21g이 공사업체로 선정된 배경을 감사원 조사 때 모두 진술했지만 진술서에 담기지 않았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저 21g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셨어요. 서면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주도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람은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 감사를 뭉개인 장본인이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유병호에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셨어요. 작년에 그 2월부터 연말까지 유병호에게 월 91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분이 뭔데 감사원장님보다 특활비가 더 많습니까? 감사원장님.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관저감사는 부실했는데 또 하나 총체적인 관저감사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안 하신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비밀 통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발주 기관은 국방부였고요.
이 공사에 국방부 예산 4억 원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한 거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현대건설이거든요. 여기에 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국방부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이 비밀 사업 확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이 사업명은 뭐 멀쩡하게 작성을 했지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은 윤석열의 비밀 통로, 그러니까 늦은 출근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비밀 통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였거든요. 그리고 비밀 확인서 작성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과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감사원은 당시에 대통령실 관저 감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감사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이 부분을 빼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또 봐주기 감사하신 게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 542억에서 1288억, 최근에는 1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미 서울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2007년도에 한강 수상택시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당시에 18억 혈세가 들어갔지만 이 사업은 결국 폐지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이용객이 214명이었고 관광객 180명, 승객은 34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하는 한강 버스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은 왜 한강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버스 사업에 대해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시민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익감사를. 그런데 감사원에서 기각하셨죠.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런데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의혹을 축소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의 핵심은 가덕중공업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이 바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핵심 비위임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시의회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감사원은 저렇게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저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덕중공업 말씀을 드리면 조성경험, 설비, 인력 모두 없는 신청 업체입니다. 계약 후에야 직원 4명을 급히 채용했고 공장조차 보유하지 않아서 하청, 재하청을 반복했습니다. 겨우 6척 중 2척만 간신히 제작해가지고 서울시에 납부했는데 직원 급여도 체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배 한 척도 인도도 받기 전에 210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원래 서울시는 이 계약업체 아닌 최초의 은성중공업이라는 데서 제작한 1, 2호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덕중공업이 제작한 3, 4호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버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덕이 2배가 높고 간접비가 정상의 4배. 그런데 감사원이 이 부분을 한 줄도 감사에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서 무자격 업체 선정, 과다 단가 책정, 서울시의 감독 부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규정상 문제없다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원장님, 한강 리버버스 사업과 윤석열 김건희의 관저 특혜 이 의혹이 판박이입니다. 왜냐하면 업력도 없는 신생업체에 시중 금액보다 비싸게 계약했고 중요 사업의 하청, 재하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의 관저 감사를 부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세훈의 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감사하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이어서 오세훈도 봐주기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세훈 시장의 총체적 부실, 한강 리버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익감사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나름 검토를 해서 기각을 했는데요. 그 뒤에
국회 감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감사 중에 있고요. 아직 그건 좀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조속히 처리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그 국회 감사 요구 사항에 들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서 한번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정상훈 사무총장님, 예. 감사월 특활비가 일반 직원이 지급받는 감사정보 수집 활동비, 그다음에 감사위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등 각급 이상 고위 간부가 지급받는 특별정보 활동비로 분류되죠? 네, 맞습니다. 특별정보 활동비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반 감사정보 수집 활동비 놔두고요. 감사위원 6명,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 감사 공무원단 각급 이상 간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죠. 1번 PPT죠. 네. 2번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는 분기별로 정액 지급 방식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원하는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무관이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죠? 예.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감사위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특활비를 받아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특활비가 필요해. 뭐 정보 수집비 뭐 이런 거죠? 특활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누구 뭐 사건 제보자 뭐 이런 사람 만난다.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정도가. 네, 구체적으로 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네. 집행 계획서를 계략하게 내면 그하고 금액을 내게 되면 재무관이 거의 통제 없이 그러면은 예. 그것을 쓰기 전에 그 계획서를 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이 금액도 예상되는 금액을 내나요? 예. 그러면 그거를 계획서를 내고 그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밥값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쓴다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쓴 돈이 2년 동안 쓴 돈이 2,868만 원을 써서 사실 지금 있는 최재 감사원장보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PPT 3번 보실까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네. 자료 제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왜 감사원장보다도 많은 돈을 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 안 하셨던가요? 알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님 잠깐 나오실래? 예,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어떤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저도 금액은 처음 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원장 총장만 쓰는 특활비가 있고요. 명절 유관기관 뭐 참기름 뭐 이런 거 그거는 총장이 돈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원총장실은 그거는 재무팀에 돈을 아예 정해서 총장 시절에는 아니 근데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금액은 저도 잘 모르고요. 본인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월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잠깐만요. 후임 사무총장은 그럼 규정에 따라서 91만 원만 썼는데 그럼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맞으면? 의원님 정의원 의원님 그때마다 예산 사정에 들쭉날쭉한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예산이 잘린 적도 있고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은 첩법이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는 활동 계획서 내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을 전략기획과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언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니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는 직책도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밑에서 고위직 만날 수 있고 밑에서 기자분들도 뵙고 고위직을 만나는 것이 전문가도 만나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 실제 제가 낸 게 거의 상당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예를 들면 토착 비리, 마약 문제, 뭐 자살 문제. 그것을 감사위원이 뭐 정의한다고 해요. 자 보십시오.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기재부가 작성한 3-1 적용 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고 집행 방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봉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른바 예를 기밀 유지가 들어서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이거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예,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지금 그러면 그 특활비 쓰시면서 돈이 뭐 충분하던가요? 아니면 좀 모자르던가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활동은 다른 위원들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 보고서 낸 것도 과반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은 중에서. 처음에 예. 감사원에서 90% 사무총장 하실 때부터 그렇게 좀 모자랐던가요? 그게 초기에 예산 사정이 괜찮을 때는 뭐 업춤이나 같이 있으면 크게 모자란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총장실은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원장실은 더 많고요. 원장실은 2022년에는 기관 특활비는 원장실이 많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할 때는 정액제로 지금 특활비가 지원됐잖아요. 그때 초기에는 그렇게 2023년부터 기억합니다. 정액제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2022년에는 왜 획일적으로 배분을 2023년부터 제가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예. 2022년에는 2023년보다 특활비가 액수가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2023년에 스스로 신청했었을 때에는 예.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지금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면서 오히려 기밀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어떤 필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총장 할 때가 오히려 더 많겠죠. 많다면. 근데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보통은 사무처에서 감사해온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것인데 무슨 수사 관련, 안보 관련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제가 일부만.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후임자들 사무총장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감사위원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이 감사원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기화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돈이 많은 것이다 라는 의심을 당연히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통상은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신청한 이후에는 신청제로 바뀐 이후에는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죠. 모릅니까? 총장실이 배정하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첩보비로 쓰시는 걸 감사원장께서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장 이후 정무직 첩보에 제가 한 80, 90%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약 문제니 뭐 이런 것들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체와의 문제, 토착비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등재한 게 거의 2022년에 특활비가 16억 400만 원을 채점됐고 2023년에 특활비가 15억 1,900만 원을 채점돼서 오히려 특활비 전체 항목은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정보 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하급직의 어떤 아까 정보 수집 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이게 지금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게 고위 간부의 특별정보 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30%로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드렸듯이요. 그 첩보 활동에 누적 관리하는 습관 때문에 정보가 대부분이고요. 총장실은 똑같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받고 감사위원이 무슨 첩활동하러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듣고 만나고 이거 그러고 써내고 그 활동을 그 집 동계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농단이에요. 원장님, 예, 공수처 조사 받았습니까? 아직도 구속이 안 됐네요. 네? 아직도 구속이 안 됐어요. 아니요. 이제 날짜 협의가 돼서 곧 갈 겁니다.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원장님 임기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감사원을 위해서 뭘 하시고 싶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국감 열심히 받고요. 원장님, 저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정말 감사원을 제대로 세우고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세우려면 저 유병화 같은 자 반드시 잘라버리고 가십시오. 해촉 저런 자가 감사원에 있는 건 국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유병호 감사위원 일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원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저런 사람 반드시 감사원에서 잘리십시오. 원장님이 제청하셨죠? 네, 제청은 제가 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반드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유병호도 공수처 수사 제대로 받고 같이 구속되십시오.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공복이고 어떻게 들어가면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과거에 사무총장 할 때부터 정말 국민들의 정말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알고 계시죠? 감사원 총장님, 타이거파라고 아십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 타이거파 수개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원이 정말 국민께 충성하는 게 아니고 권력, 윤석열에 충성하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또 특정 지역에 사람만 많이 쓰고 또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온갖 표적 수사를 많이 하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월성 1호기 표적감사, 짜맞추기 감사, 우리 전현희 의원 표적감사. 전현희 의원이 어떻게 기사를 보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못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감사관 결재 없이 전산망으로 보고서를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국회의원이 쿠데타를 하게 돼, 쿠데타. 최근에 조폐공사, 차세대 전자 여권 사업 감사 결과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국가배상 받은 적 있죠?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 읽어보니까 가관이에요. 판결문 내용에 그러돼 있어요.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언성을 높이면, 그러니까 차장님 제안서를 2월 10일 날 받았다며, 언성을 높여.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못 줬다고 하면 되지. 또, 지금 피감사자를 얘라고 그래, 얘. 지금 소리 지르기 시작해. 팀장님, 나 진짜 들어올렸던 손을 풀어 떨어뜨리듯 키보드를 주먹으로 치고 말하기 싫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 판결문 원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국가배상이 나갔습니다. 저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위원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유병호가 어떤 짓을 했는가 보니까 유병호가 2023년 2월 달에
유병호 주요 공감 논의상이라고 공개가 됐어요. 작년에 감사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총장님 보셨습니까? 네, 못 이거 봤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전국의 100만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원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주요 공감 노트를 유병호 노트를 하겠습니까?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7대 신곡. 퉁치기, 넘겨짓기, 막곱하기, 쪼개기, 껴안기, 몰아치기, 반복하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감사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퉁치기. 그러나 기부앤테이크 하는 겁니다. 봐줄게. 너도 하나 불어. 넘겨짓기. 증거가 부족해도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계속한다. 막곱하기. 감사 중 수집된 정보를 보관해줬다 상대를 제압할 때 쓰든다. 쪼개기. 감사 대상이 아닌데 합쳐가지고 감사 대상으로 만든다. 껴안기. 감사 대상에게 비공식적 도움을 주고 잘못을 수임받는다. 몰아치기. 반복하기. 저는 이걸 보고요. 어쩜 윤석열 검찰을 닮아가는지 딱 이해를 했어요. 전현희 의원께서 두렵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TF에서 수사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죠? 네, 일부 이 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서요. 예. 전국의 공무원들이 감사원만 부르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새우고 똑같은 얘기. 쪼개기, 퉁치기, 넘겨짓기, 막곱하기, 껴안기, 몰아치기, 반복하기. 그뿐만이 아니고 유병호 그 노트에 보면 말이죠. 사람을 아까 서영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를 쓰레기, 걸레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를 신용문객장의 주방장 칼 쓰듯이 하라. 신용문객장 아세요?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인육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감사위원회예요, 지금. 최재 원장님, 마지막 과업으로 저분 빨리 해촉시키고 가세요. 응? 자,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정말 윤석열 검찰을 닮아가는 저런 회유와 협박, 강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조사 이런 감사원의 못된 악습을 만든 그걸로 그 결과 대부분 다 무죄가 나거나 기소된 것 다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국가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까 특활비 뭐 2배로 썼다고요? 다 회수하세요. 특별히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을 다시 정적 그리고 확실히 국민을 위한 국가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자체 기준에 맞게 그 집행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사하세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원장님은 마지막 과업으로 유병호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저 만화무인이고 반드시 해주시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위원이 됐는지 국민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병호 의원 좀 나오세요.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저 기억에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2년 4개월. 예, 예. 지금 12월 3일 윤석열 계엄 선포하는 TV 보셨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날 퇴근해서는 TV로 봤습니다. 예? 퇴근해서 TV 봤습니다. 퇴근해서 봤죠. 예, 그게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을 보고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감사시켜야겠다라고 전화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전화를 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못했고요. 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헌법 질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헌법 뭐예요? 질서는 존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위원이 그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제가 평상시 실무자 때부터 많은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만 그 일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이 그렇게 피살됐다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전화해서 감사 시작했잖아요. 아니 전화가 아니고요. 8시에 1급 간부회의 소집했고요. 오케이, 긴급 간부회의에서 그다음 했는데 원장 결재 저 개엄하는 윤석열을 보고는 긴급 간부회의 소집 안 했어요? 제가 그 총장이 위원이었고요. 아니, 위원님. 공무원 피살도 나쁜 일이지만 그거는 의원님 개엄은 2020년부터 어떻게 됐든 말을 해봐요. 언론에서 수십 번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조작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작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울분을 느껴서 회의를 소집해서 감사해라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돼요? 예, 저도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란을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최재 감사원장. 예.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로 감사원장 됐죠. 네. 저 뒤에 후배들이 모두 기대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우리하고 함께한 원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바로 설 것이다. 바로 세웠어요? 부족한 이제 게 1개월 남았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성윤 의원 등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저런 사람, 소위 타이거파, 최모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휘둘려가지고 그 점잖은 최재해 원장이 자기도 버리고 감사원도 버렸습니다. 사무총장. 예. 감사 대상은 대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조사가 얼마나 악명 높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일부 언론에 지적도 돼 있지만은 검찰에서도 개인 핸드폰의 포렌식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류해서 변호인의 또는 본인의 참여에 그 사안만 포렌식 합니다. 감사원 공무원들 포렌식 영장 받아요? 네,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죠. 예. 만약 그 공무원이 전화기를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포렌식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걸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유병호가 그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서우니까 감사원에 가서는 심야 조사 받고 공갈 협박당하고 영장도 없이 포렌식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이것을 활용해서 감사원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만약 제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보면은 손뼉을 칠 거예요. 자, 총장님. 예.
감사원의 운영 쇄신 팀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쇄신 팀을 원장이 못 쓰게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정상화 TF로 처음에 명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중립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쇄신 TF로 그러면서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감사원장이 내 임기 중에 이게 다 끝나서 나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씀한 적 있어요,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사무총장, 예. 임기 내에 맞추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쇄신 TF를 운영을 해야 되고 원장님께서도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시면서 본인도 조사를 받겠으니 다만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나도 그 결과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해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 휴일에도 다 나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특검, 공수처 다 함께 받습니다. 저분하고. 그런데 임기 1년 남아 있을 때 이성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마지막으로 후배 감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자, 전현희 의원 저렇게 무혐의 됐는데 사과 한마디 못해요? 못해요 지금도?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감사원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SI 문건 군사첩보를 삭제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냈죠? 네, 처음에 보도자료 나갈 때는 그렇게 네. 적시했습니다. 예. 최종적인 보도자료에 대한 삭제 지시 내용이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처음 나갈 때 적시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아닌데 국민들 좀 참고하시라고 국정원에서 본 내용을 적시한 그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국정원에서 들은 내용을 참고하라고 삭제 지시했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예. 국정원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아니요, 그게 순서 의원님 재판을 받고 예, 있는데 아니 알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가 없었다 하면은 그거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먼저 고발을 했고요. 그거 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처음에는 삭제 지시가 있었다가 마지막 보도자료에는 삭제 지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그 삭제했다고 쓴 첫 번째 보도 자료에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아닌데 그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감사 감사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 감사 결과가 드라이하게 그대로 요약되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 감사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듣고 그랬다. 당신이 그런 것을 조작해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은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삭제 지시 받았다 하는 게 없어요. 감사원은 의원님 시집된 사안 그냥 증거 그대로 그냥 기록합니다. 감사원에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증거를 균형 있게
평가해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누구도 뭘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열 몇 개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직원 씌우기지. 이직원 씌우기 없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씌우기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세수만 해도 전부 제 탓이라는데. 이직원 씌우기.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배숙 의원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의원 발언권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서버에도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재판장에서 무슨 채택을 했어요. 그 지금 집행라인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당신이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 총장도 보고 오면 그냥 하루에 수십 개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몇백 페이지 된 보고서를 다 외웁니까? 아니, 다못 해도 수십 배를 그래도 그냥 간부들 보고하면 정확하게 뭐가 이상한 거 눈에 안 띄면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에이스들이 이랬으면은 매뉴얼과 그 사람 실력을 믿고. 근데 저희 직원들 굉장히 정직하고 실력 있는 직원들이 특감을 수행합니다. 타이거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도 있습니다만 타이거를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유병호 당신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인사 추천할 때 전 정부 뭐 지역 없이 전부 다 잘하는 사람 다 추천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분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고합니다. 뭘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발언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TF에서 의원님, 2년간 수십 회의 의혹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해양청장이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새벽에 조작했다고.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원의 1번 사항 아닙니까? 제가 절차 다 거치고 회의하고 최종 결재까지 원장인데 원장께 최종 결재까지 올리면서 그 2년간 수많은 의혹이 언론에 수십 번 제기됐습니다. 저는 또 정보를 축적하는 습관이 있고요. 질문자 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니 그럼 감사원의 하수도 터지고 또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쭉도 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